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에서도 지들이 봐도 이건 뇌물로 엮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아주 친절하게 불법을 저지르죠.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바로 다음 날에 차은택은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차은택이 도망간 다음에 출국 금지. 정말 열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지금 현재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정국 당시 조작 날조된 이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거 아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정미 재판관에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이 한겨레 신문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탄핵의 진실은 한겨레 신문도 허위 조작이었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겨레 당시 기자였던 김의겸, 참 이름도 말하기도 싫으네요. 요즘 김의겸이 윤석열의 목줄을 딱 쥐고 한마디로 보수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해도 김의겸 따위에게도 목덜미가 잡혀 있어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빨리 꿈 깨세요. 차은택을 통해서 골프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성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전방위로 검찰, 법원, 언론사, 정치인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방위에 그냥 다 공작들을 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아주 온 사방에서 그냥, 저도 이거 정말 새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네요.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김성환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춘천 MBC에 입사해서 2년간 근무를 하고 퇴사 후에 2004년에 온에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하였고, 이 회사는 도시개발을 위한 설계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한마디로 용역회사였는데, 관광 레저 업체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를 파트너사와 함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나눠먹는 그런 구조의 회사라고 합니다. 자, 어찌어찌해서 차은택에 의해서 2015년 10월 19일 이성환은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성환의 진술조서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성환의 경력 중 특이한 것이 춘천 MBC 보도국에서 2년간 근무를 했다는 점인데, 이게 왜 특이하냐? 신분은 계약직 일반 사원이었는데 보도국에서 근무한 관계로 이성환은 언론계의 생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JTBC의 심수미 기자에게 고영태를 소개하고 심수미, 고영태와 함께 폭탄주를 마신 사람이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10월 25일 1면과 4면, 5면 등 무려 3면에 걸쳐서 최서원과 관련된 장문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아시겠지만 한겨레는 어디 겁니까? 좌익이죠. 자, JTBC가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한 다음 날이고요. 1면 톱 기사의 제목은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의 자료로 비선 모임, 이런 제목이었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의 증언자가 전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성한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기사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합니다. 최 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라고 한다.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는요, 대통령을 최순실이 꼭두각시인 것처럼 묘사했고, 좌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은 정말 또 끼어드네 이놈.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파파이스에서 JTBC에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 있다면 활자에선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구조라고 한겨레 기사가 작금의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낸 보도였더라고 김어준이가 또 선동을 합니다. 이자는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자도 나중에 엄정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도를 계기로 종편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또 이것들 또 기어나서 또 이거 얼마나 나팔을 부르겠습니까? 종편에 출연한 정치평론가와 시사 전문가들이 최순실 책상 위에 놓여진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마치 옆에서 본 것 마냥 하루 종일 앵무새처럼 제잘제잘 읊어댔다라는 겁니다. 방송에 기어나와서. 아무튼 이 종편이던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팔선녀라는 존재도 하지 않은 그 비선 모임에 대한 기사가 온 언론에 빠짐없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개성공단 폐쇄도 최서원이 작품이라는 황당한 유언비어까지 우리 사회에 난무했었습니다. 이성환은 한겨레 신문 보도가 된 지 3일 후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이성환에 대한 조사는 김민영 검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검사와 이성환의 질의답을 했는데 패스하고요. 이성환의 진술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서원의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이만큼 있더라는 고영태의 한마디 말이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입을 거치면서 최순실 책상 위의 서류는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정책 문건으로 왜곡이 되었고, 이런 보고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실이 최순실 사무실로 들고 왔다라는 기자의 상상력이 보태졌음에도 기사의 상상력이 보태졌음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환의 검찰 진술 조서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면 언론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조작해서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실감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검찰은 이런 이성환에 대한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고영태의 사기질이 또 나타납니다. 정말 저놈은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남은 인생을 밖에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거 주둥이로. 지금 뭐 잠이 오기는 하겠습니까? 잠자가도 벌떡벌떡 깰 텐데, 이런 생각하면 내가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자,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맞물려서 터져나온 이 한겨레 신문의 비선 실세라는 허위 기사는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차은택은 고영태의 소개로 최서원을 만났지만 최서원의 배경을 안 뒤에는 고영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고영태는 몰라서 그냥 이 새치업 바닥에 다 놀아난 거지, 이놈의 본질을 조금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예전에 최서원도 고영태가 이런 짓거리 하구나 그래서 딱 거리를 두고, 차은택도 딱 이거 알고 되니까 딱 고영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영태가 아주 나쁜 놈이네요. 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2014년 7월 21일에 설립된 고원기획도 같은 해 11월 6일에 청산이 됩니다. 고원기획은 차은택이 운영한 그 회사 같은데,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한마디로 수륙 양공을 펼치면서 법은 무시하고 지들이 유리한 것만 포장해갖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짓거리를 검찰이 앞장서서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미르재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핵심 주모자인 차은택이 한국을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미르재단과 엮으려고 했지만 헌재에서도 지들이 봐도 이건 뇌물로 엮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아주 친절하게 불법을 저지르죠. 헌재에서 직접 공소장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검찰에게 니네 다시 바꿔갖고 와, 이게 아니라 지들이 뇌물 갖다는 안 되니까 공소장을 지네들이 변경해갖고 탄핵. 아주 헌법재판소 이것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차은택은 2016년 9월 30일 김포공항을 통해서 중국 상해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도망간 거죠.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하고 박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한 민주노총의 핵심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바로 다음 날에 차은택은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차은택이 도망간 다음에 출국 금지. 정말 열받습니다.
차은택은 그때부터 한 달 열흘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숨어 지내면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을 통해 국내 상황을 파악했고요.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되고 기소를 앞두고 있던 11월 8일 차은택은 결국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합니다. 검찰은 기다렸다가 차은택을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을 하죠. 자, 이때라도 검찰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었더라면 검찰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차은택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지금 와서 이런 사실들의 퍼즐을 맞춰보면요. 애초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뇌물로 엮일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안종범 경제수석 금마 하나만 당도범으로 쳐냈으면 사실이잖아. 지 혼자 잘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고 지금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청와대에서 감찰반을 동원해서 안종범만 쳐내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시에는 우왕좌왕 그리고 지금처럼 4년간의 확실한 팩트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라도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확실한 팩트 증거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실을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알려서 박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각제 반대 세력이 커지는 거고 내각제 개헌을 막고 지금의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의 죗값도 치르게 한 뒤에 정통 보수 정권을 수립하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이 만약에 정말 개헌 안 하고 저들이 정권 갖고 온다고 해서 이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쟤네들은 어차피 또 선동에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야 5년 안 가지고 갈게 그냥 개헌하자 평생 먹자 우리끼리 나눠서 그래서 개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울 의지도 없고 투쟁할 의지도 없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좌익 성동에 그냥 한 방에 넘어가거든요. 쟤는 능력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서 강력한 보수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각제 개헌을 못 막으면요. 누가 대통령해도 이 나라 끝나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내각제 개헌을 하면 대통령이 허수아비인데 있으나 마나한 거 뭐 하려고 신경을 씁니까? 4.7 보선 때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진실만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정권의 폐악질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고 이 보수에서 빗자루를 꼽아놔도 그냥 정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 정말 힘들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